우리 파이팅 합시다. 잠깐만요. 80페이지네. 자, 우리 이제 80페이지 정책학으로 왔습니다. 그죠? 정책학은 거기 이제 첫 번째 줄에 보면 라스웰 정책 지향 체크 51년 밑줄. 그러다가 50년대 동그라미 2번 행태주의 때문에 관심 부족 밑줄. 동그라미 3번 후기 행태주의 관심 증가. 이렇게 바꿔서 놓습니다. 행태주의로 정책학의 관심이 증가했다고 X. 후기 행태주의 때문에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5번 바람직스러운 사회상태 구현, 규범적이고 처방적 성격, 정치행정 매도론, 이론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후기 행태주의가 정치행정 이론론이니까 논리가 잘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죠. 1951년 행태주의가 엄청 유행할 때 라스웰이라는 학자는 그런 이론 정립의 연구가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라스웰 주장했는데 속된 말로 하면 개무시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학자는 행복하겠죠, 그죠? 십몇 년이 지나고 나서 야, 라스웰 얘기가 맞았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71년 몇 년이 지나고 20년, 여러분들이 뭔가 주장했는데 20년 뒤에야 여러분들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건 정말 학문적으로 영광이죠. 20년이 지나고 라스웰이 다시 똑같은 논문을 쓰면서 이제는 정책학을 연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잠깐만 넘어가면, 그래서 라스웰은 정책학의 패러다임, 인간 존엄. 그냥 인간 존엄만 시험에 안 놉니다. 자기가 주장했던 정책학을 어떻게 연구하자라고 다시 발표했거든요. 그 틀에서 정책학은 벗어나지 않아요. 라스웰은 정책학을 인간 존엄을 구현하는 학문이 돼야 된다. 인간 존엄은 그냥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과정의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정책 과정의 합리화는 정책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와 정책 과정의 개선을 위한 무슨 연구? 필요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실제로 정책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실증적이고 경험적 연구를 한 다음에 정책 과정의 개선에 필요한 규범적이고 처방적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끔 이 두 개를 이렇게 바꿔서 시험에 냅니다. 알았죠? 다시, 정책학을 최초로 주장한 학자가 누구라고요? 라스웰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정책학을 연구하자 그랬으니까 그 다음 학자들은 그 사람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다시, 정책학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학은 문제 중심이어야 된다. 이론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 문제 중심.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맥락적,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왜 출생률이 떨어질까요? 저출생의 문제를 아이고 사람들이 요즘에 등 따시고 배불러서 애 안 낳으려고 그래요. 뭐 가치관의 문제로 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니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애 안 낳을 수도 있잖아, 그죠? 또 2년 비정규직 하는데 내가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애 낳을 이유가 없죠.
고용이 불안해서 집도 절도 없는데 애 낳을 수 없잖아요. 자, 저출생이라는 이 사회 문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돼야 되죠. 이때 쓰는 표현이 뭐라고요? 맥락적 이해. 다시 뭐라고요? 맥락적 이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에 관한 학문, 고용에 관한 학문, 교육에 관한 다양한 학문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연합 학문이라고 합니다. 다학문. 혹시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학제적 접근이라고. 학제적 접근. 여러 가지 학문을, 재반 학문을 가지고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그래서 요건 외워야 됩니다. 다시 갑니다. 라스웰은 정책학의 특징을 4가지로 주장했어요. 정책학은 무슨 지향성? 문제 지향성. 아무래도 그러면 반대말이 이론 지향성이 시험에 나오겠죠. 문맥.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맥락적으로 해야 된다. 맥락적으로. 그리고 연합학문적으로, 그리고 규범적으로. 문맥을 연구한다. 다시 뭐라고요? 문맥을 연구한다. 문맥 연구. 다시 뭐라고요? 문맥 연구. 문맥 연구. 정책학은 어떻게 연구돼야 된다? 인간 존엄만 필요 없어요. 정책 과정의 합리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정책학 공부하신 분들은 왜 여러분 정책학은 의결 집행변으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정책학을 주장했던 누구가? 라스웰이 정책학은 그렇게 연구돼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정책 과정은 사회 문제가 정부 의제가 되는 무슨 설정? 의제 설정 과정. 대안을 선택하는 정책 결정이 있고요. 채택된 대안을 실행하는 집행이 있죠. 집행이 끝나면 평가를 합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 집평변. 다시 뭐라고요? 의결, 집평변.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죠? 라스웰이,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의제 설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의제 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슨 연구가 필요하냐. 여기도 관한 필요한, 여기도 관한 필요한, 여기도 관한 필요한, 관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왜 이렇게 연구하자고 그랬어요? 라스웰은 정책 과정의 합리화는 뭐로 인해서 가능하다? 그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경험적, 실정적 연구와 그걸 개선하기 위한 무슨 연구를 해야 된다? 필요한 연구를 해야 된다. 여기 있잖아. 의제 설정론 공부하신 분들은 가면 갑자기 처음부터 뭐가 등장해요? 콥과 엘드가 왜 등장해요? 아, 의제 설정을 봤더니 사회 문제가 뭐 이슈가 되고 공중의제가 돼서 그래서 외부 조동 이거 그는 관한 연구죠. 관한 연구잖아. 의제 설정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 왜 특정한 문제만 의제 설정 안 돼요? 엘리트론을 하고 다운론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책 결정은 우리나라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정책 결정의 방식을 품의제라 그래요. 품위를 지켜라 할 때 그 품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는지 모르겠는데 전자결제를 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한서, 결제 서류가 있잖아요. 결제서가 있으면 여기 과장님, 국장님, 장관님. 여러분들이 결제 서류 들어가면 결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요 행태를 뭐라 그래요? 품위라 그래요. 품위는 뭐라고? 상관에게 결제를 올리는 사람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품위라 그럽니다. 품위제는 하의 상달이죠. 맞죠? 상향적 의사결정이잖아. 내가 과장님한테 사인 받으면 과장님이 다시 누구한테? 국장님한테 사인 받고, 국장님은 장관님한테 사인 받는 거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무슨 방식? 품위제의 방식이죠. 이 품위제의 방식의 최악의 단점은 뭡니까?
생각외로 긴 시간이 걸리죠. 실제로 이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장관님이 관심 없으면 요 7급 주사가 썼던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품위제가 주사가 하는 행정이 발생한다는 주사행정의 폐단이 발생한다라고 비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즘에 가장 바람직한 결정은 evidence based management. 무슨 기반의 관리? 증거 기반의 관리. 증거 기반의 관리. 여러분들이 제가 서울시 심야버스 얘기했죠? 서울시 심야버스. 서울시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버스가 안 다니잖아요. 그죠? 심야 이동하는 사람들의 이동권 제한되니까 심야버스 노선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품위제 방식으로 하면 주사분이 자기가 20년 전에 내가 요동이 열심히 다녔다면서 자기가 다닌 20년 전에 다녔던 것들 올리거나 주위 사람들 몇 명한테만 물어보고 야 어디에 심야버스 노선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도 하나 생기면 좋겠다 싶어서 각자 이런 식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빅데이터 증거 기반의 관리 우리나라의 법이라면 데이터 기반 행정 다시 우리나라의 법이라면 뭐라고요? 데이터 기반 행정입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택시 승하차 기록 500만 건. 몇만 건? 500만 건. 데이터가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죠? 게다가 그 시간에 통화 기록 30억 통화를 요 지도 위에 딱 올렸더니 어떤 노선은 어떤 부분은 아주 진하게 놓겠죠. 그러면 이쪽에 버스 노선을 결정하면 되죠. 품위제라는 결정 방식을 한다. 무슨 연구? 실정적, 경험적 연구죠. 실제로 가봤더니 어떤 결정 방식을 하고 있더라? 품위제를 하고 있더라. 근데 이제는 무슨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엠버스가 우리나라 행정의 빅데이터의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시험에도 나왔어요. 빅데이터는 뭐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쌓으면 여러분이 오늘 뭘 검색했는지는 아무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 인천에서 검색된 내용은 엄청나게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패턴과 경향을 발견해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밤에 택시 타고 간 거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쌓으니까 패턴과 경향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정책 결정하면 되죠. 송도 맥주 축제 초대 가수를 누구를 하면 돼요? 너무 쉽잖아. 1년 동안 인천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사람을 하면 되지. SNS 분석까지 하면 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가수로 초대했네라고 물론 돈 비싼 건 차오를 하더라도 그죠? 무슨 기반의 행정? 데이터 기반의 행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무슨 연구예요? 필요한 연구죠. 실제로 정책 과정은 품위제다. 무슨 연구? 경험적, 실정적 연구. 데이터 기반으로 가야 된다. 필요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 봅시다. 그래서 80페이지 개념 특징 밑에 정책을 보는 관점에 정치적 관점 밑줄 가치의 권위적 배분.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흥정과 타협을 강조한다면 경제적 관점 밑줄 효율성. 정치적 관점은 흥정과 타협을 강조한다면 경제적 관점은 효율적인 배분. 정책의 3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목표 밑줄,
바람직한 사회 상태. 다시 바람직한 사회 상태. 이 바람직한이라는 게 주관적이죠, 그죠? 주관성이 있습니다. 창조적 목표, 치유적 목표. 창조적 목표는 새로운 5만 달러 써보세요. 5만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우리가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죠. 무슨 목표? 창조적 목표. 자, 요거는 딱 봐도 치유적 목표죠. 저출생. 우리가 옛날에는 출산율이 높았잖아요. 그죠? 자, 새로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무슨 목표? 치유적 목표. 새로운 상태, 창조적 목표. 됐습니다. 근데 구분하기 애매합니다.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치유적 목표입니까? 창조적 목표입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통일된 상태라고 하면 치유적 목표지만 정부 수립 당시부터 우리는 통일이 안 된 상태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창조적 목표라고 볼 수도 있죠. 해석이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정책 수단, 도구, 대안. 정책 수단은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나 대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종류는 실질적 수단하고 실행적 보조적 수단. 그 실행적 보조 수단은 모든 정책에서 동일합니다. 알았죠? 자, 예를 들면 제가 국방 F-35 와 이거 한 대 들어오면 그냥 아마 죽음인데 그죠? 보건, 복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썸수당.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F-35 전투기를 사는 거는 실질적 정책 수단이죠. 출산율을 높이려면 사람들이 연애를 해야 된다. 연애를 해야지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썸수당을 주자는 말은 무슨 정책 수단? 실질적 정책 수단인데 이거 하려면 예산 필요하죠. 이거 하려면 인력 필요하죠. 여기도 예산 필요하고 여기도 인력이 필요하죠. 실행적 보조적 수단은 모든 정책에서 동일해. 맞죠? 봅시다. 옆에 집행조직, 공무원, 예산은 모든 정책 수단에 다 동일하잖아요. 그죠? 실행적 보조적 정책 수단은 모든 정책 수단에 다 동일합니다. 대상 집단은 편익을 누리는 집단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은 그냥 쉽게 피해를 입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요 두 개가 여러분 우리가 제큐일선에 의하면 네 가지 사항이 나오죠. 광광, 광협, 협광.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편의점에서 지금 상비약을 많이 못 팔도록 규제하고 있음으로써 편익 집단이 넓게 분포해요? 좁게 분포해요? 15만 명의 약사 집단에게만 혜택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좁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자유로운 약 선택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해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피해 집단은 넓죠. 편익 집단, 비용 집단 이렇게 네 개의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라스웰. 문제지향성의 문, 맥락성의 맥, 연합학문의 연, 규범성의 규. 이걸 가끔 나옵니다. 문맥연구. 다시 뭐라고요? 문맥연구. 됐습니다. 특히 그 연합학문을 다학문, 범학문, 학제적 접근이라고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하니까 뭐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죠? 뭐 정책학은 여러 가지 학문을 종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5번 묵시적 지식. 직관이나 통찰력을 활용하자는 건데 요게 가끔 다음 중 라스웰의 정책학 특징이 아닌 것 묵시적 지식의 강조 이렇게 해서 정답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묵시적 지식, 직관, 통찰력을 활용하자는 것은 라스웰의 정책학의 특징이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스웰의 정책학 패러다임. 저는 칠판에
세로로 그렸는데 책에는 가로로 되어 있죠. 그죠? 인간 존엄 체크. 정책 과정 합리화 체크. 자, 정책 과정에 관한 동그라미. 경험적, 실정적 연구. 필요한 연구는 규범적, 처방적 연구입니다. 이걸 가끔씩 바꿔서 합니다. 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는 규범적, 처방적 연구다. OX, X죠. 그렇게 바꿔서 내니까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자, 의제 설정입니다. 자, 5번. 정책 과정을 왜 나눈다고요? 라스웰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정책학은 뭘 연구해야 된다? 정책 과정의 합리화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책 과정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책 과정을 나누는 모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앤더슨 모형, 의결 집행변을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갑니다. 의제 설정 위에나 밑에 칸에 이렇게 사회 문제의 정부 의제화를 쓰세요. 사회 문제의 아니면 하살표 정부 의제라고 쓰면 돼요. 의제 설정은 뭐다? 사회 문제가 무슨 의제가 되는 과정이다? 정부 의제가 되는 과정이죠. 이 의제 설정론의 가장 핵심 논리는 바로 무의사결정입니다. 무의사결정. 특정 문제의 의제 설정 실패. 특정이야. 알았죠? 특정 문제의 의제 설정 실패.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알잖아요. 그죠? 미국은 왜 200년 동안 흑인의 인권 문제, 흑인의 권리 개선 문제가 정부 의제가 되지 못했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선택적 의제 설정이고, 그 중에 가장 화끈한 이론이 무슨 의제 설정이에요? 무의사결정이죠. 무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이 없는 게 아니죠. 지배 엘리트들이 질식, 죽여버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정책 결정 두 가지. 목표 설정, 대안 선택.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아니면 밑에 칸에 우리 정책 결정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필요한 연구는 뭘까요? 합리적 결정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다? 합리적 결정.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연구해 나갑니다. 집행은 위에다가 실행 쓰세요. 실행. 집행은 실제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고요. 밑에 칸에는 자, 그럼 여러분 정책 집행에서 필요한 연구는 뭐겠어요? 성공 집행이죠. 성공 집행. 과연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성공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에 관한 연구입니다. 정책 평가는 근처에다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책 평가는 인과관계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인과관계. 멋있게 표현하면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이죠.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게 무슨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내적 타당성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내적 타당성. 자, 맨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요렇게 된 도로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망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에 화강암으로 된 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터널을 못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술이 발달해서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새로 도로를 건설했어요. 독립변수겠죠. X. 정책입니다. 트리트먼트라고 하면 트리트먼트. 그래서 2시간 걸리는 게 1시간으로 줄었고 10명의 사망사고자들이 0명이 됐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도로 건설 때문에 속도도 줄었고 사망자도 줄은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X 때문에 Y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렇게 쏘고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요 해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면 사람들 자체가 차를 안 가지고 노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속도에 영향을 주죠. 만약 이걸 통제하면 둘의 관계가 없을 수도 있죠. 정확한 무슨 관계를 검증하는 게 정책평가다?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정책평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책평가를 통해서 무슨 관계를 검증해야 된다? 인과관계를 검증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해필이면 여기가 서울이면 부산도 해필이면 아무것도 안 했지만 2시간 걸렸는데 30분이 1시간 45분으로 줄었더라. 코로나는 부산에도 영향을 주죠. 부산은 도로 개선도 안 했는데 15분이 속도가 올라갔단 말은 전적으로 코로나 영향이 15분 안 여기서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로 여기를 우리 뭐라 그래요? 익스페리멘털 그룹이라 그러고, 왜 이걸 통제 집단이라고 그래요? 외제 변수를 뭐 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정책평가에서 도입된 집단이죠. 그래서 무슨 집단? 컨트롤 그룹이라고 해서 통제 집단. 때로는 이걸 다른 거하고 한번, 다른 지역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서 무슨 집단? 비교 집단이라고 해요. 그럼 실험을 하는 거죠. 사회 실험을 진실험, 준실험, 뭐 비실험 하는데 실험을 왜 해요? 외제 변수를 통제해서 무슨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실험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검증한다는 거죠. 정책 변동입니다. 정책 변동. 정책 변동은 종류가 4개가 있죠. 지난주 토요일 날 시험에 나왔대요. 그죠? 자, 없다가 하는 거. 정책 혁신 쓰시고, 혁신. 정책 혁신. 기본 성격을 유지하면서 조금 반하는 거는 정책 유지 쓰시고, 정책의 기본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책 승계입니다. 정책 승계. 최근에는 가장 NPM적 개혁이 가장 맹위를 떨칠 때는 작은 정부론이 등장하면서 정책 승계보다는 정책 종결. 최근에 그래서 정책 종결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책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자, 행정학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고, 가장 또 행정학에서 중요한 것이 로이의 정책 유형론이죠. 그럼 정책학은 목차가 딱 정해졌네요. 기초이론 다음에 무슨 론? 2장은 의제 설정론이겠죠. 3장은 정책 결정론, 4장은 정책 집행론, 5장은 정책 평가론, 6장은 정책 변동론이야. 왜 그렇게 됐다? 라스웰이 뭘 연구하자? 정책 과정을 연구하자 그랬으니까. 기초이론에서는 방금 정책학의 개념, 정책학의 특징, 정책학의 패러다임. 정책학의 특징은 4가지죠. 문맥, 연구. 문맥, 연구.
다양한 정책 유형론을 공부하고 정책 과정의 참여자를 공부합니다. 알몬드와 포엘은 상추분규. 다시 알몬드와 포엘은 알몬드죠, 맞죠? 상징정책, 추출정책.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니까 무슨 정책? 동원정책이라고 합니다. 배분정책. 어떤 분은 분배정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았죠? 배분, 분배는 우리나라에서 혼용하니까 무슨 정책? 배분정책. 사회 간접자본, 도로, 항만, 공단 이런 것들을 배분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까먹었죠? 규제라고 하면 뭘 제한하고 권리를 제한하거나 뭘 부과한다? 의무를 부과했을 때 무슨 정책이다? 규제 정책이라고 하죠. 자, 갑시다. 알상추 분규. 다시 뭐라고요? 알상추 분규. 알상추 아주 맛있잖아, 그지? 저는 쌍추를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뚱뚱한데 내가 자랑하면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제 친구들, 보험하는 제 친구들 저한테 와서 보험 넣으려고 와서 엄청나게 많이 자절하고 갑니다. 피 탁 뽑잖아. 그러면 이렇게 몸이 뚱뚱하니까 뭐 고지혈도 많고 그러니까 보험도 많이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피가 아주 깨끗해.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살 채소로 찌운 살입니다. 채소로. 쌍추를 저는 삼겹살 먹으면 쌍추를 여러분 먹는 거에 한 10배는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고기 한 점에 쌍추 이만큼씩 싸서 난 그 쌍추가 너무 좋아. 특히 어떤 쌍추가 좋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좀 외워주면 되잖아. 맞지? 알상추를 두고 뭘 일으킨다? 분규를 일으킨다. 알상추 분규. 그러나 로이는 훨씬 더 종합적이고 훨씬 더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설명을 하면 긴데 일단은 저번에 한번 봤을 겁니다, 그죠? 간직하게, 다시 뭐라고요? 간직하게, 다시 뭐라고요? 간직하게. 항상 저는 칸 채울 때 X축부터, 그죠? 요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게. 누가 분규를 일으킨 거? 재성이가 분규를 일으킨 거. 간직하게 재성 분규. 자, 무슨 정책? 재분배 정책. 구성 정책입니다. 배분 정책, 규제 정책. 요런 암기법으로 안 찾으려면 가장 직관적으로 쉬운 예가 뭐라 그랬어요? 마스크 의무화. 다시 마스크 의무화. 여러분 지금 편의점에서 상비약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 미쳐요, 직접적으로 영향 미쳐요?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노량진까지 가는 방법이 꽤 많잖아.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일반 도로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죠. 요번에 고속 광역버스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만들어줘도 여러분이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잖아. 여러분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무조건 지켜야 되잖아. 새로운 광역 고속버스가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으니까 직접적이에요, 간접적이에요? 간접적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됐어요. 뭐 여러분 입장에서 뭐 달라진 거 있어? 없잖아. 왜냐면 이 방역의 뭘 바꿔준 거야? 환경을 바꿔준 거죠. 환경. 예를 들면 20대 인천 사는 복지정책, 20대 여러분들, 인천에 사는 여러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개선했어요. 자, 20대에 인천에 사는 여러분의 복지정책이라는 환경을 개선해 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원 대상이 되면 바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에 직접적이면 무슨 정책? 재분배 정책입니다. 시험 문제는 사실 얘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로이 분류가 상당히 재밌는 거는 이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자, 갑니다. 1950년대는 미국 사회에서 모든 정책을 엘리트, 소수의 엘리트가 모든 정책을 결정해요. 이게 의제설정론에 가면 노는 얘기죠. 아니야. 이익집단 다양하고 다원적으로 존재하는 이익집단 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모든 정책을 결정한다는 두 가지의 주장이 엄청나게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방식이죠. 또는 결정의 방식이죠. 정치가 뭘 결정한다?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면 독립변수가 뭐예요, 지금? 독립변수가 정치죠, 정치. 이 두 가지 주장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갈등하고 있었는데 로이가 이 두 개를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어. 야, 틀렸어. 그게 아니라 정책에 따라서 정치가 달라져. 그러면 지금 독립변수는 정책입니까? 정치입니까? 독립변수는 정책에 따라서 정치가 결정되니까 이제는 정책의 무슨 변수와? 종속 변수화가 아니라 무슨 변수화? 독립 변수화죠. 내가 연구해봤는데, 그러니까 정책이 독립 변수니까 쓸 때는 정책을 독립 변수 써야 돼요. 그죠? 규제 정책인 경우에는 뭐가 나타난다? 이익집단론. 다원주의가 타당하다. 다원주의가 나타나고, 재분배 정책인 경우에는 엘리트론이 타당하다는 거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가끔 나오긴 합니다. 사실 이게 더 재밌죠. 배분 정책은, 야, 내가 배분 정책 봤더니 배분 정책은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으니까 뭐의 정책? 제3의 정책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지만 맨날 열심히 외우는 상호 무관심이 나타난다는 것이 왜 이게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재배분 정책은 엘리트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집단들의 갈등과 타협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에 관련 행위자들이 정책에 관심이 없어. 포크벨을 로그롤링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요게 학문적으로 중요한데 요거보다는 객관식은 얘가 미친 듯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가장 많이 나오는 행정학 문제 주제 하나만 뽑으라면 웬만한 강사들이 아마 로이의 정책 유형론을 뽑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잠깐 봅시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 유형이 있습니다. 그죠? 알몬드와 포엘의 R자 동그라미.
상징정책 동그라미, 국경일, 축제, 국기, 동상, 스포츠 행사, 특정 인물의 영화, 추출정책입니다. 동원정책이고 징병, 징세, 토지 수용, 기부금.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죠. 배분정책은 도로, 항구, 철도, 공항. 규제정책, 권리 제한, 의무 부과입니다. 살리스베리는 자율 규제만 좀 특이하죠, 그죠? 자율 규제. 통합 요구의 분산 결정. 다시 뭐라고요? 통합 요구의 분산 결정이 자율 규제입니다. 자율 규제. 시험 잘 안 옵니다. 넘어가시죠. 로이 7번 별표 A. 그래서 바로 써놨죠. 정책이 무엇을 결정한다? 정치를 결정한다. 이 정치 위에다가 결정 방식이라 쓰세요. 정책에 따라서 결정 방식이 달라진다. 결정 방식을 두 글자로 뭐? 정책. 정책의 무슨 변수화? 종속 변수화가 아니라 독립 변수화죠. 재분배 정책 이렇게 재성분규 넘어갑시다. 자, 밑에 표 재분배 정책 준비됐습니까? 갑니다. 표 82페이지 맨 밑에 표 재분배 정책 밑에다가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직접이잖아, 그죠? 직접 더하기 환경. 직접 더하기 환경. 다 해버릴까요? 구성정책은 입헌정책이라 하는데 간접 더하기 환경.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배분정책은 뭡니까? 배분정책은 간접 개인. 더 정확하게는 이제 개인의 행동이죠, 그죠? 간접 더하기 개인. 규제 정책이 가장 이해하기 쉽죠? 마스크 써. 약 사면 못 사. 직접 개인이죠. 직접 개인.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죄송합니다. 재분배 정책입니다. 동그라미 1번. 소득 이전. 가진 계급에서 못 가진 계급으로 이전하니까 그래서 무슨 정책? 계급 정책이라 그래요. 뺏기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니까 윈 루즈죠. 윈 루즈. 합하면 0이 되니까 무슨 게임? 영합 게임. 합하면 제로가 되니까 제로섬 게임이죠. 피크 어소시에이션. 정상연합. 이게 중요한 게 엘리트 별표. 그랬죠. 재분배 정책에서는 어떤 결정 방식? 엘리트론의 결정 방식. 정상연합이라는 엘리트들의 연합 체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상당히 안정적이다. 5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갑니다. 여러분이 아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 알았죠? 노령연금. 65세 이상 되면 여러분이 낸 만큼 돌려받는 건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돈 안 낸 사람들 주는 거 32만 원 기초연금. 영세민 임대주택, 공공근로사업, 누진세, 종합소득세입니다. 실직자 직업훈련,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재분배 정책 알겠죠? 연방은행의 신용통제가 재분배 정책이라는 거 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게 아니거든요. 구성정책입니다. 국가의 구성과 운영. 그래서 입헌정책이죠. 대외적 가치 배분에 영향이 없어요. 주로 이제 정당한테 중요하죠. 정부조직 개편, 선거구, 공무원연금. 72년도에 새로 추가된 정책입니다. 넘어가시죠. 배분정책은 재화와 서비스를 나눠주니까 배분정책. 바로 제3의 정책이죠. 바로 상호불간섭 밑줄. 상호불간섭. 참여자들은 서로의 설에 대해서 관심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 동그라미 A. 단순하게 개별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세부 사업의 집합으로 정책이 우선된다. 정책의 분할이나 세분화가 아주 쉽습니다. 정책의 분할이나 세분화가 아주 쉽습니다. 엘트론하고 다운론이 타당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정책? 제3의 정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의 도로 예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도로 예산을 그냥 단순하게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도로 예산이 되겠죠. 우리나라 226개의 자치단체들이 도로 예산 얼마만큼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싹 다 더해버리면 개별화된 의사결정을 합하면 우리 전체의 정책이 되죠. 그래서 정책의 세분화가 쉽습니다. 4번 포크배럴 로고롤링이 발생한다.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포크배럴 로고롤링. 로고롤링은 이권이 결부된 법안을 서로 협력해 통나무 굴리기죠. 보트 트레이더라고 그랬습니다. 협력해 통과시키는 거고, 포크배럴은 특정 선거구나 의원만을 이롭게 하는 선심성 사업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것, 무분별하고 선심성 지출입니다. 이 포크배럴을 서로 주고받으면 이제 그게 로고롤링이죠, 그죠?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비영합이죠. 논제로성 게임입니다. 6번 별표. 국유지 국고보조금, 국유지 불화 교육훈련, SOC, 도로항공, 연구단지 써보세요. 연구단지. 대덕 연구단지가 시험에 한번 나왔죠. 연구단지. 규제. 권리제한 의무부과. 권리제한 의무부과입니다. 권리제한과 의무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익집단론이 타당하다 밑줄. 규제는 우리가 제이큐슨의 규제정책당에서 많이 봤죠, 그죠? 갑니다. 예. 진입규제, 태거규제. 이 태거규제는 사업을 못 접도록 규제하는 거 말합니다. 알았죠? 사업을 못 접도록 규제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제, 환경규제, 소비자보호, 금연규제, 마약단속, 권리제한, 우리 의무부과는 다 뭐라고요? 규제정책이죠. 시험에는 한번 나왔죠. 마스크 의무화, 규제정책이죠. 됐습니다. 로이의 공원, 정책의 무슨 변수와? 독립 변수와. 엘리트론과 다운론을 상론적으로 통합했다. 근데 한계가 좀 치명적입니다. 첫 번째, 상징 정책하고 추출 정책이 없으니까 모든 분류를 다, 모든 유형을 다 포함하지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포괄성이 없죠. 한편으로 하나의 정책이 두 가지에 속하면 배타성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농어민 보조금은 무슨 정책 같습니까?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한테 줬다고 하면 재분배 정책이죠. 보조금을 줬다라고 분석하면 무슨 정책이에요? 배분 정책이거든요. 하나의 정책이 두 군데 이상에 속하면 문제가 좋은 분류가 아니죠. 그래서 뭐가 없다? 상호 배타성이 없다. 한편 조작적 정의가 어려워서 계량적 연구가 힘들다라는 비판도 받기도 합니다. 그죠? 세 가지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로이 분류는 시험에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라이플리와 플랭클린의 유형이 있습니다. 라이플리와 플랭클린. 이거 재밌는 거는 집행의 차이. 다시 무슨 차이? 집행의 차이. 정책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결정이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 주장? 로이의 주장이고, 정책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집행이 달라진다는 것은 라이플리와 플랭클린입니다. 배분 정책은 안정적 정책 집행이 가능해요. SOP가 형성되기 쉽다. 자, 시험 면허 노조, 경쟁 규제. 무슨 상태에 있는? 경쟁 상태에 있는 기업 중에서
특정 기업에게 서비스 제공 권한을 부여하고 기업을 규제합니다.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측면에서는 배분 정책이죠. 그 기업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무슨 정책이에요? 규제 정책이죠. 그래서 배분 정책과 규제 정책을 섞어놔서 우리 두 가지 정책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사업자, 유선방송 권리를 제공하지만 규제하죠. 여러분들 이게 경쟁 규제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학원 바로 나가면 바로 앞에 보이죠. 여기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번호를 줘서 노점상들을 관리하잖아요. 저것도 경쟁 규제죠. 누구나 저기에서 다 장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여기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영업하시고 여기 쓰레기 다 치우시고 안전규정, 위생규정 지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무슨 규제 정책이요? 경쟁 규제. 그 바로 뒤에 있는 것도 경쟁 규제예요. 석, 오늘 몇 번 타고 왔어? 지하철은 아닌데 버스 몇 번 타고 왔으면? 버스 705번 합시다. 705번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에 705번이 만약에 황금도선이에요. 그러면 버스 회사들이 다 하고 싶죠. 그러니까 705번 누가 영업해 볼래요 하면 10개의 버스 회사가 지원하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너하고 너만 705번에 대신에 요거만 얼마야? 10분에 한 대씩 운행해야 되라고 규제를 하죠. 이게 경쟁 규제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경쟁 규제를 많이 경험했어요. 바로 학교 급식 여러분 직영이 아니고 위탁받은 사람들도 위탁받은 민간 위탁에 학교 급식 먹은 분들은 다 경쟁 규제 정책의 결과물이죠. 학교 급식에 지원자들, 업체들 지원 많이 들어줘. 그 중에 누굴 딱 골라서 학교 급식 해 하면서 일식 3찬에 반찬은 몇 개고 얼마고 막 규제하죠. 그것도 무슨 정책이에요? 경쟁 규제 정책입니다. 경쟁 규제 정책. 보호 규제는 본래적 의미의 규제 정책입니다. 일반 대중 보호, 소수, 사회적 약자나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거죠. 최저임금제, 개별 소비세, 세금은 다 규제 정책이죠. 세금은 여러분 권리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내라고 뭘 부과하는 거예요?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됐습니다. SOP 형성이 어렵습니다. 근데 재분배 정책은 이념 대립 별표. 라이플리와 플랭클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거든요. 자, 갑니다. 규제 정책은 이익 집단의 대립으로 인해서 성공 집행이 안 돼요. 재분배 정책은 무슨 대립 때문에? 이념 대립 때문에 성공 집행이 안 됩니다. 알았죠? 그 성공 집행이 안 되는 이유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념 대립은 무슨 정책? 재분배 정책. 그러나 규제 정책은 결정 과정에서 이익 집단의 갈등이 집행 과정에서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박수!